이제 페그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렇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다고 표현한 네, 거고. 그래서 싸다. 그래서 근데 그걸 사 모으는 애들이 있다.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루나랑 그쵸, 테라 그쵸. 때문에 네. 한 달 내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달러 페그라는 단어들, 그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른 금융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워킹하고 있는지. 아니 홍콩은 중국에 붙어 있는 조기는 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금리 했던 나라들은 다 변동금리로 바꾸더라. 그렇죠. 왜? 못 공격당해서 못 네. 버티고. 안녕하세요. 이슈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 구리에 대해서 한번 좀 차근차근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홍콩 달러가 공격을 당할까. 물론 이제 그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페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취약점이 있는지, 또 요즘 시중에 비슷한 그런 이슈가 또 있었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아무래도 홍콩이 중국의 어떤 뭐 새로운 발 같은 역할? 이제 묶여 있지만 좀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들은 일단은 그냥 이제 그 뉴스 서치를 하시다 보면 달러, 홍콩 달러 페그 뭐 이런 걸 치면은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네. 그 블룸버그에서 뉴스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 매거진 쪽에서 오피니언 채널이 있어요. 오피니언 채널은 이제 블룸버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저 사람의 의견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쓰는 채널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 쓴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은 아이비나 이런 데 리서치나 이런 데서 오래 있다가 은퇴하신 나이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리차드 쿡슨이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날짜를 보시면 4월 28일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홍콩 달러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어려우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쭉 썼어요. 그리고 이미 프레셔를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예. 근데 중국 정부로부터인지 여기서 뉘앙스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는 건데 분명히 뉘앙스가 약간 미국이나 다른 데로부터의 챌린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잠깐 나오는 게 뭐냐면 홍콩 달러는 페그가 돼 있기 때문에 내재 변동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당연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실제로 내재 변동성 대비 실제 거래할 땐 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 깨지는 거에 대한 베팅 값을 줘야 되잖아요. 페그 깨지는 거에 대한. 그래서 홍콩 달러 옵션 같은 경우 이제 HSCI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 코리아 원 ELS 해지 할 때 홍콩 달러 옵션을 사요. 조금은 너무 커지면 포지션이. 왜냐면 환 노출. 환 노출 때문에. 그러니까 US 달러로 페그돼 있으니까 그냥 US 달러 옵션을 할까? 아니면 홍콩 달러를 할까? 뭐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처럼 한번 2020년에도 한번 했잖아요. 이거 네. 깨진다고. 네. 트럼프가 다 깨 막 이러 있어가지고 그렇죠. 위로 간 적이 있었어요. 조작 뭐. 예, 그때처럼.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있어서 이제 비싸다고 리얼라이즈 변동성보다는 비싸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 옵션들에 비하면 싸죠. 왜냐면 안 움직이는 애니까. 원래는 안 움직이는 애니까. 그러니까 보험료잖아요. 예, 진짜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싸서 그쪽으로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이제 여기 코멘트가 있어요. 밑에. 약간 이제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페그는 안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렇죠. 변동성이 없으니까 옵션은 내재 변동성이 가격의 요소 중 하나인데 그게 변치 않으니까 네.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싸다고 표현한 네, 거고. 그래서 싸다. 그래서 근데 그걸 사 모으는 애들이 있다. 네. 태그돼 있는 걸 자꾸 사 모으는 애들이 있다. 그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4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도 또 다른 분이 매튜라는 분께서 나오셔서 더 힘든 시기가 다가올지도 모른다. 중국 분들랑 미국 경제랑은 사이클이 다르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던져요. 그래서 페그가 깨질지도 모른다. 라는 식의 얘기를 던져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윗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7.85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개입을 해요. 이게 개입을 해서 8호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85년도인가 페그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없었대요. 뚫린 적이. 방어를 계속 다 막았다는 거예요. 거의 뚫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뚫린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722밀리언 을 쓴 거예요. 이제 뭐 환율이 좀 나쁘니까 한 1조 원 정도 되는 9천억 정도에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쏟아부어서 뭘 했냐면 미달러 매도하고 홍콩 달러 매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가 이 돈의 양이 지금 이제 이 뉴스를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해외에서 나왔던 뉴스들이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13일 날 인포믹스에서 이제 또 기사가 떴어요. 홍콩 통화 가치 방어의 안간힘. 어우, 이거 자극적이잖아요, 벌써. 환시 개입 지속.
되게 자극적이죠, 그죠? 슬프네요. 그래서 결국은 7.75하고 7.85 사이에서 밴드가 있는데 상단에 도달해가지고 개입을 해서 돈을 요만큼 썼어. 그러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달러 매도하고 홍콩 달러 매수했다. 그러니까 홍콩 달러가 더 이상 싸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1,350원 가고 막 이러면 아마 BOK 들어올 거예요. 그쵸. 한국은행. 한국은행 들어와서 내리면 개인들이 열심히 반대로 밀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걸 여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페그라는 게 뭐냐? 이걸 민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를 매도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홍콩 그 HKMA 관리 홍통화 관리 금융관리국이라는 곳에서 결국은 그냥 달러를 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럼 미국 국채를 사거나 그쵸. 달러 자산이나 땅을 막 사놓잖아요. 다른 자산들을 골고루 갖고 네. 있죠. 그럼 페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달러 대 홍콩 달러가 같게 원하는 거니까 같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달러가 들어왔으면은 달러에 해당하는 다른 자산을 내가 사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페그 안 당하게 맞춰줄게.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사이에서 너무 밑으로 가면은 팔아주고 사주고 결국은 수급인 거잖아요. 그쵸. 홍콩 달러 누가 막 들어와서 많이 사면 비싸지니까 그쵸. 팔아서 그로 달러 사놨다가 그쵸. 다시 또 파는 사람 많아지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비싸졌으니까 비싸진 거 팔고 또 싸진 거 사고. 사서 메꿔서 계속 요 안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홍콩이 금융하고 무역 쪽에서 이제 워낙 물동량이 많으니까 그게 유지가 계속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이제 싱가포르로 네. 금융센터도 약간씩 많이 옮기고 많이 옮겨가죠. 예, 많이 옮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홍콩에서 버는 GDP 양이 너무 조금해졌고 옛날 대비 네, 옛날 중국이 대비. 너무 커져서 그쵸. 예,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페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냥 네이버에서 홍콩 달러 페그라는 거 치시면은 생각보다 뉴스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간힘서부터 쭈루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앞에서 봤던 그 이제 한 1조 원, 한 9천억 되는 722밀리언이 얼마나 그 홍콩 정부에서 봤을 때 얼마나 큰 돈일까? 아니면 조그만 돈일까? 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거죠. 네네. 진짜로 저런 거를 계속 당하면 외환위기처럼 얼마까지 버틸 수 올 수 있죠. 외환위기까지 맞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옛날에 파운드 공격할 때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랑 실제 환율의 가치를 비교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가 있고 홍콩 달러가 팔아서 한마디로 홍콩 달러 발행해서 팔아서 달러 받은 다음에 그 달러 트레저리 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게 너무 싸지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얘 거 사가지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달러 팔아서, 그러니까 트레저리 팔아서 홍콩 달러 사서 홍콩 달러 가치를 다시 높이는 거고. 그쵸. 그렇죠? 이걸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시소 같은 거죠. 한쪽에 올라가면 내리누르고 그렇죠. 이런 결국 식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뭐 저희가 우리 맨날 이제 선물 옵션은 원래 차익 거래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차익 거래가 이제 적정 가치를 유지해 준다.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보면은 홍콩 달러 같은 경우도 7.8에서 맞춰 놓는다거든요. 그래서 네. 7.8에 맞춰 놓고 0.5, 0.5 밴드를 준 거예요. 0.05. 그래서 7585예요. 네. 밴드로. 네, 0.6%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밴드를 주고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계속 메꿔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은 차익 거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싸진 홍콩 달러 팔고 싸진 달러 사고 또는 싸진 홍콩 달러 사고 비싸진 달러 팔고 이거를 차익거를 계속해서 일이 되게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려면 어때야 되나 하면 결국은 내가 진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홍콩 달러를 내가 판 만큼 돈 가지고 있거나 그쵸. 아니면 이게 더 많다면 홍콩 달러 발행량이 더 많다면 이 발행량 나머지를 메꿔줄 만한 세금이 있던지 네. 아니면 뒤에 이제 정부가 이제 백업을 좀 해줄 뭐가 있던지 그렇죠. 예?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있어서 지금 홍콩 달러 페그 1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홍콩 달러 그 페그돼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되나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일단 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쭉 나온 건데 외환 보유고 1등은 차이나예요. 예. 그다음이 재팬, 그다음에 스위스, 인디아, 러시아, 타이완, 홍콩. 그래서 끝까지 쭉 가시다 보면 이제 한국도 있어요. 그죠? 9등이에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여기서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는 게 맨 오른쪽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계속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죠. 네. 늘어난 애들이 있어요. 녹색. 사우디. 기름값 올라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서 사우디 아람코가 1등이라고 그러더니 애플 밀고 결국 이거였구나. 기름값 올라서 최대 수혜해주는 사우디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외환 보유고 다 축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다 달러 강세되니까. 그쵸.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요인 중에도 막토막도 있을 거예요. MTM 시가평가. 예, 미국 국채 연락 가지고 있는데 미국 국채 값이 막 올랐잖아요.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럼 그쵸. 채권 가격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용도가 되게 컸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보통 얘네들 엄청 긴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임팩트 컸겠죠. 최근에 미국 금리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외환 보유고 중에 미국 국채는 얼마나 가졌을까를 해서 찾은 거예요. 이건 이제 페드에서 아예 이걸 매달 발표를 해요. 대단한 애들이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고객 명단이라 할 수 있네요. 네, 고객 명단이죠. 주주 명단? 주주 명단. 아, 주주 명단. 그래서 보시면은 재팬이 우리가 무시하는 재팬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아니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랑 미국이랑 친한 건 것 같아요. 돈으로 맺어진 사이인 거죠. 중국보다 많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렇네. 중국이 제일 많았죠. 예, 저는 외환 보유가 너무 커서, 예, 저게 위에 있었던 건 밀리언이라서 실제로 보면 이게 3,000이잖아요. 3,300 빌리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팬이 1,300 빌리언이고, 재팬은 1,300 빌리언 중에 대부분이 다 1,200을 그냥 국채네. 채권. 1,200을 다 미국 트레저리로 가지고 있는 애예요. 야, 그래서 얘는 다 가지고 있구나. 역시 약간 맹방. 아빠 찬스 비슷한. 맹방이야. 진정한 맹방이죠. 이걸로 딱 보면. 근데 차이나는 보면 뭐 30%도 안 되는데. 아, 역시. 네, 금액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쭉 보시면 그래도 1,000빌리언 이상 쭉 가지고 있어요. 차이나도 하나도 안 밀려요. 그다음에 뭐 UK, 그다음 1, 2등 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확 줄어드네요. 나빠져요. 이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비슷비슷해요. 한국도 그죠? 생각보다 적네요. 네, 생각보다 한국 적더라고요. 네. 우리 역시 채권 외환보유고 위에서 보시면은 449잖아요. 네. 449빌리언인데 네. 119빌리언이니까 보니까 의외로 미국 의외로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다른 나라로 나름 분산해 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아니라 그래 뭐 다른 걸 가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정치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뭔가 이 과거과를 비교하고 싶었는데 그거까지는 안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거를 분석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홍콩 거 보시면은 홍콩 같은 경우는 208이잖아요. 208 빌리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게 465 빌리언. 그 중에서 한 208 빌리언 정도를 가지고 약간 있어요. 절반 안 되게. 반좀 안 돼. 네, 반 좀 안 되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외환 보유고라고 된 부분을 홍콩 HKMA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네들도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고시를 해요. 그래서 쭉 보시면 2022년도 4월이 이제 지난번에 나온 거고 465 빌리언. 이게 이제 뉴스에서 나왔던 거예요. 465 빌리언이라는 게 나왔었고 쭉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도 늘어났다가 최근에 이제 뭐 한 2022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건데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 497 빌리언이었다가 465 빌리언이니까 뭐 조금 줄어든 건 아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면서 얘네들 채권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손들 났을 거고 그것이 변동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이 준 건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 사이트에 SKMA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프레스 리리즈로 지금 2월 달 거 제가 5월 달 거를 캡처해 놓은 거예요. 아래께. 그러면 보시면은 M3의 48%를 달러로 가지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M3는 총 통화량이니까 찍은 돈 다잖아요, 거의. 네. 찍은 돈 다 중에 48%를 리저브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다 뭐 세금 뭐 있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월 달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48%에서 44%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방어하기 시작한다고 나온 거에서 아까 보시면은 1빌리언도 안 판 거잖아요. 그쵸, 그쵸. 솔직히 1빌리언도 네. 안 되는 돈이에요. 그쵸. 예, 그거 판 건데 실질적으로 신문에서는 막 위험한 것처럼 나왔지만. 난리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막 난리들 치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로 보면은 0.35%예요. 제가 여기 밑에 0.5%도 안 돼.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파는 걸로는 끄떡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페그라는 거 자체가 83년도에 1달러에 7.8에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아래로 이제 밴드를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밴드를 주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입이 들어오면은 홍콩 달러 유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홍콩 달러 산 놈이 생겼으니까 자기는 팔았잖아요. 그럼 팔고서 달러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달러 받은 걸로 채권 사고 네.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매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이렇게 뭐 길게 써놓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입되면은 증가시켜서 고정 환율을 유지하고 이게 결국 차익거래 로직이랑 똑같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선물 옵션, 현물 차익거래 할 때랑 유사하다는 거지. 기준가 가격 만들어 놓고 비싸진 거 팔고 싼 거 사고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맞춰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패그라고 부른다는 거죠.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유를 딱 맞춰서 고정시켜 놓는 거. 근데 사우디도 3.75 리알로 패그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 아예 고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페트로달러기 때문에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기름 팔면 다 달러로 들어오니까. 기름 달러 들어오니까 기름이랑 달러랑 맞춰도 쟤네는 고정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안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달러가 기름으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땅속에. 그러니까 빼서 주면 되고. 그래서 얘네는 환율 고정시키려면 좀 많이 파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 기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말이 되네요. 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 중에도 멕시코, 태국,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도 아시아 위기 전에는 다 거의 준 고정 환율 제도였어요. 맞습니다. 옛날에. 네. 그랬는데 IMF 터지면서 다 변동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IMF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맨날 양털깎기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정으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 뭔가가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 공격해서 한 번에 다 뜯기는 구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결국 국가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콩이 저만큼 트레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M3 발행한 것만큼에 대한 외환 보유고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게끔 내가 되게 강하게 딱 이걸 지킬 수 있는 에비던스를 주지 않으면 즉 공격하는 거죠. 공격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달러 패그 유지하는 거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했듯이 7.85 이상이 되면은 홍콩 달러 매수하고 달러 매도하고, 네. 그다음에 7.75 이하가 되면 US 달러 매수하고 홍콩 달러 매도하고, 네. 예. 그걸로 계속 하고 있고 요 밴드 차이는 0.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직을 딱 들어보시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시냐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 스테이블 코인. 예. 그래서 뭐 테더가 있고 뭐 테라가 있고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공부들 다들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기사가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나왔죠. 예, 네.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뭐 알고리즘 코인이 있고 뭐 담보부 코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홍콩 달러는 담보부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담보가 생긴 다음에 홍콩 달러 발행하고 있고 이러니까 물론 뭐 더 발행을 하지만 네. 국가니까. 근데 이제 이거 부분에서 보면은 유지되는 방식은 비슷하다는 거죠. 들어오면은 채권 팔아서 US 달러 만들어서 US 달러 팔고 홍콩 달러 사고. 네. 그러면 여기 테더라고 제가 이제 그려놓은 담보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는 USD 테더라는 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기준 1해 놓고서 위아래로 움직여요. 근데 밴드폭은 굉장히 작아요. 테더는. 예. 나름 안정적이네요. 네, 안정적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난번에 루나 사태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이거 쫙 빠진 게 공격을 한번 한 거죠. 그쵸. 그 3빌리언인지 30빌리언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 금액을 팔아서 실제로 달러 채권을 파는 바람에 달러 채권 금리가 올랐어요. 내렸어요. 이거 올랐어요. 올랐죠. 예, 예. 가격이 빠져버렸어요. 얘네가 팔아서. 아. 단기 채권들이. 그래서 금요일 하루에 그거 걔네가 테더 물량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깨지는 날 실제적으로 미국 트레저리 금리가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리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런 코인 자체도 이제 현재의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옐런 장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루나 사태 이틀 전에 스테이블 코인 문제다.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 우리는 제도권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날렸어요. 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거 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이제 루나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 코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담보가 있으니까 그래 3조 팔아서 줄게. 그리고 줬으니까 진짜 주네? 그러고 이제 더 이상 공격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때렸는데 못 줘. 못 주고 이 패가 깨져요. 그러면은 또 더 때려서 못 주나 보다시 또 하는 거죠. 이제 이 상황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결국 홍콩 달러도 그러면은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차익거래 알고리즘이라는 게 7.8로 고정시켜 놨으니까 결국 미국이나 홍콩이
부도가 안 난다. 둘 다. 모라토리엄 없다. 네. 라고 하면 결국은 홍콩 금리랑 미국 금리랑 금리 차가 나면 아비트러지잖아요. 그렇죠. 홍콩 물론 뭐 금융기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하려고 그러면 빌릴 때랑 이제 예금할 때랑 금리 차이를 달라지니까. 너무 두니까 못하지만 금융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은 이런 거를 이제 그 스프레드 없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홍콩에서 2%라고 치면 홍콩 달러를에다가 예금하고 달러 빌려가지고 홍콩 달러로 1로 바꿔서 예금하면 1% 그냥 차이가 차익 네. 거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짓을 계속 돌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격받기가 너무 쉬운 거죠. 예. 결국은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그러니까 그 이자율 페리티다 뭐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 책에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국제경제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씨 환율이 고정만 돼 있으면 무조건 아비트러지다. 그렇죠. 예. 금리가 높은 낮은 좀 가격에서 있으니까. 빌려다가 네. 낮은 데서 빌렸는데 그 리스크는 원래 환율 변동 리스크로 그렇죠. 엎어 쳐줘야 엎어 되는데 쳐줘야지. 네. 그래서 뭐 이제 선물하니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네. 해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정돼 있다 그러면 빌려서 하면 무조건 남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죠.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잠깐 여담으로 루나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루나 같은 경우는 예금 금리는 20%고 19.X%고 그렇죠. 대출 금리가 10인가 뭐 12인가 12.X였을 네.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마진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금융기관의 마인드로 보면. 근데 그 사이 거를 메꿔주는 로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돌려서 나온 뭔가의 수익으로 뭐 거래 수수료미 기타 해서 넣어서 이만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도 돼. 이런 식의 갔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담보가 루나였던 건데 얘가 차익 거래로 계속 돌아가서 메커니즘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계속 밀리면 얘도 따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려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그 로직으로 깨진 로직을 생각해서 그럼 이제 다시 홍콩 달러로 돌아와 보는 거죠. 그러면은 홍콩 달러를 계속 누가 셀을 한다. 그래서 그렇죠. 7.8, 7.9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홍콩에서 계속 달러를 이제 달러 자산을 팔겠죠. 네. 그래서 달러를 줘버리겠죠. 그렇죠. 주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걸과 얘를 내가 계속 7.8에 묶어버릴 테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얘가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더 밀어붙일 수 있는 더 밀어붙여서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럼 패그 깨졌어. 이렇게 뉴스 나기 시작하면 난리 나는. 이제 막 빼는 거죠. 왜냐면 외국인 자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홍콩은 지금도 훨씬 많은데 달러 패그 돼 있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 그러면 USD로 바꿔야죠. 다 USD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서 홍콩 달러 주고 US 달러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장은 완전 망가지겠죠. 메스업 되겠죠. 약간 뱅크런처럼 약간 난리가 비슷하게 나는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기면 어떡하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뉴스를 처음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선가는 옵션 같은 걸 사면 싸다고 얘기했잖아요. 싼 거 그쵸, 사놓으면 패그가 안 깨지면 상관없는데 깨지면 수익 나게. 수익이 엄청날 거라는 엄청나게. 거죠. 엄청나게 난 거죠. 지금도 실제로 그러니까 테라르라는 UST라는 거를 숏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깨지면 대박 날 거고 안 깨지면 일에 맞출 거니까 차익. 그렇죠. 예. 로스는 한정돼 있고 리턴은 이익은 무한대니까. 무한대까지 99% 100%니까 무한대는 아니고 0이 되면 100이니까 그렇죠. 100%. 네, 100%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취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많이 취한 사람들은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홍콩 달러도 옵션을 산 사람들 뭐 깨지는 거에 베팅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같이 모여서 저 깨보자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깨졌다는 거에 대한 논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 논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인 거죠. 미중 이제 화폐 전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논리인 거죠. 그 논리가 싸워서 이제 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블랙스완 중에 올해나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블랙스완이 아닐까? 라는 차원에서 일단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시톡은 그 달러 패그라는 거가 이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루나랑 그쵸, 테라 그쵸. 때문에 네. 한 달 내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달러 패그라는 단어들,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다른 금융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워킹하고 있는지 이것들 한번 이제 생각 한번 해보고. 네.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린 이유는 뭐였냐면 그 외환보고도 보여드렸고. 네. 그 다음에 홍콩이 가지고 있는 US 트레저리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0.35%밖에 안 된다. 네. 얘가 50%를 까도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콩이 가지고 있는 US 트레저리보다 더 많이 가진 놈이 덤벼야 돼요. 걔가 팔 만큼 그러네. 내가 더 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홍콩 달러 같은 경우 저런 이제 국제금융 통하기 때문에
차입이 일단은 크레딧만 있으면 무한이 된단 말이에요. 차입해서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공매도잖아요. 네. 빌려 때리는 거니까. 네. 그럼 그게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은 이것 때려서 달러로 바꾼 돈으로 이쪽 거 사고 이쪽 거 사고를 돌릴 거고, 이쪽은 반대로 자기가 가진 거 달러 팔고 트레저리 팔아서 달러 주고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이게 둘이 싸우는 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들이 돌아가는 상황이 과연 그럼 될까? 라고 보면은 테크니컬리 넘버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0.35% 쟤한테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거꾸로 가면 죽는데. 죽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맨쪽 뒤쪽에 이제 차트 보여드릴 건데, 그 차트에서 보시면은 트럼프 때도 8호 계속 공격을 했어요. 깨갱하고 7호로 왔어요. 네, 깨갱하고 7호로 와요. 아, 네. 근데 제가 펀더멘탈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금리 차를 보시면 홍콩 달러랑 미국 달러랑 비교했을 때 이자율 보시면은 똑같이 움직여요. 0.25씩 무조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무조건 홍콩 달러도 인상하게 돼 있죠. 당연히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 아까 아비트러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반대로 무조건 돌아야 되잖아요. 이쪽 거 빌려서 이쪽 거 까니까 그렇죠. 공격당하잖아요. 그러면 공격당하는 거를 빌려서 하는 공격을 당하는 거는 저 돈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빌리는 건 무한대로. 네, 무한대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따라서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서 저걸 빌려서 때리는 애는 아비트러지는 안 생기게 해줘야 진짜 돈으로 밀고 들어와야지만 그렇죠. 버틸 수 있는 거죠. 예,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아까 우리 설명한 것 중에 금리차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금리차가 역전되면 안 된다. 이건 중요한 네. 포인트고, 예, 그다음 넘어가시면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미국은 금리 올리는 추세에다가 QT라 그래서 지금 채권 이제 타이트닝 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중국 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미국은 금리 올리고 있는데 중국 단기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아까 낮추고 있죠. 코프 까고 때도 조정님 말씀하셨지만 금리 내리고 계속 있잖아요. 빠지죠. 그다음에 돈도 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면은 지도를 제가 뒤쪽에 붙여드렸는데, 아니 홍콩은 중국에 붙어있는 조기는 점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점인데, 예? 저 보이지 않는 저 점인데 그 미국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돼요. 조금 안 맞잖아요. 펀더멘탈리 안 맞죠. 보면 안 맞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있고, 수출 수입도 이제는 글로벌리 영향 받는다기보다는 중국 영향도가 커져 있고, 예전보다는 네. 금융기관들 싱가포르로 많이 도망갔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을 딱 보니 미국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원래 본토 정책과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과연 이걸 얼마나 반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죠. 예. 그 다음에 과거에 보니 아시아 위기 때 변동환율 제도 채택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고정금리 했던 나라들은 다 변동금리로 바꾸더라. 그렇죠. 왜? 못 공격당해서 못 버티고. 버티고. 예. 그것도 이미 봤고. 그러면은 홍콩 경제가 미국 경제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더 리즈너블할까? 아니면은 중국 경제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리즈너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포인트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트럼프 때는 지금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제가 드린 그 차트에 보시면은 트럼프 때는 2018년도, 20년도 요때 18년도 때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그때 7.85 찍을 때는 막 트럼프가 깡패처럼 얘기한 거예요. 나 너 없앨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S&P나 이런 것들 주가도 좋았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약세였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인 거죠. 내려가는 거니까. 네, 달러 약세. 네, 달러 약세인 네.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달러 강세 형상이에요. 엄청 위안화도 노란색이 위안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도 지금 점프하는 상태예요. 위안화도 약세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홍콩 달러가 원래대로 따지면 얘가 약간 강세 쪽에 붙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약세 쪽으로 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로만 봐서도 일단 한번 찝쩍거려 보고는 있겠다. 한 번씩 이게 찔러는 보는 거죠. 너 얼마 정도 하나 뭐 이러고서 간 보는 거죠 이제. 분명히 루나나 테라나 이런 이제 코인 쪽에서도 분명히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당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밀리는. 한번 밀리면 이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네. 패그라는 거 자체는 저 4천억이라는 게 496빌리언이라는 게 정해진 숫자로 다 고시해 놨잖아요. 누구나 아는 숫자잖아요. 네. 이거보다 너가 돈 더 많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누를 수 있냐 이거의 있냐. 게임인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보다 내가 더 이쪽에 더 크면 모여서 더 커졌으면 얘를 한 번씩 이렇게 찍찍찍찍 눌러보다가 확 밀면, 그러면서 이제 덤비면 이거는 진짜 블랙스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블랙스완으로 이제 더 나올 블랙스완이 도대체 뭐 있는 거야? 주가가 너무 빠지잖아요, 인간적으로. 미국 주식들 너무 빠지니까. 그래서 그럼 블랙스완이 또 있어? 뭐가 있지? 인플레이션은 얘기는 너무 많이 했고 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타이트닝, 그다음에 불경기,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건 이제 얘기한 지 거의 6개월 돼 가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나도 뭐 그러려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더 터져서 내려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죠. 여기서 이제 지하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홍콩 달러 패그 나오면서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왔었지만 결국 중국에서 또 난리 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너네끼리 또 패싸움 한 다음에 지금 미국이 바이든 와가지고 지금 또 중국 왕따 시키고 간 거 아니에요. 무역협정 새로 또 중국 뺀 거 새로 맺자. 네. 뭐 이러고 갔잖아요. 지금 너만 왕따다. 딱 이거 하고 갔으니까. 그런 상태 내에서 또 대만 얘기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대만하고 전쟁 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뉴스가 안 나오죠. 홍콩 달러 패그를 깨는 공격을 하면 두 개 있고 이제 지금 중국은 코로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뜨고 있고 네. 근데 이쪽은 정리되는 이쪽은 뜨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야구가 다 맞아지었을 때 공격을 하지. 예. 쳐서 이길만 할 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뭐 음모론으로 따지면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음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음모론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일어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달러, 미 달러 패그 되는 거. 그래서 미 달러 강세가 계속 될까? 여기서 턴어라운드 하려면 미국 달러 강세가 좀 그만돼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근데 좀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요? 있죠. 네. 현재로도 그냥 현상으로 보면은 강세 가능성이죠. 무조건 그쵸.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나서 맨날 보면은 저 강세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었는데 왜 몰랐지? 뭐 옛날에 이랬던 적이 많았어서 항상 이제 컨트레리안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USD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홍콩 달러랑 마찬가지로 미국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패그 시켜놓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사우디 레알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름으로 패그해 놓은 거고 그렇죠. 기름 달러로 결제하는 거니까 기름으로 패그해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매치가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US 테더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더에 채권이 붙어 있고 홍콩 달러에 미국 채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걸 팔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패그라는 제도 자체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없는 일이 아니다. 옐런이 얘기할 만한 일이다. 그렇죠.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자기네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패드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팔아야 되는데 쟤네들까지 나와가지고 같이 팔면 선수 친 거. 제가 볼 때 딱 약간 역시 훌륭한 애들이야. 역시 그래서 덤비면 안 돼. 덤비면 안 돼. 역시 그러면서 지금도 제일 이제 이슈되는 게 이제 그 패드를 좀 바보화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은 저 패드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잡힐지 이게 더 핵심적으로 지금 뭐 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는 거죠. 보는 거니까 그거 보실 때 한번 이제 홍콩 달러는 원래 안 움직이니까 고정되는 거니까 없는데 얘가 진짜 뚫리나 안 뚫리나 정도 이렇게 살짝 체크를 해보다가 뚫리면은 결국 미중 썸띵이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홍콩 달러 패그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고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 약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어려웠던 부분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분 쉽게 설명 잘하시는. 쉽게요. 근데 이제 간단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소 평형은 항상 홍콩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 한쪽에 이제 돌이라고 그럴까요? 돌을 얹으면 이제 무게가 달라지니까 얹은 돌을 빼거나 더하거나를 지금 주고받고 있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겠고 이제 그 근간에 이제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홍콩 정부가 이제 갖고 있으니 채권 관련된 평가 부분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평가 손익이 낮아진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는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실 때 쉽게 그냥 금리랑 채권은 가격 거꾸로 간다. 그래서 가격이 아까 내려가니까 금리 올라갔다는 표현 그 부분 조금 착안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좀 어려서 많이 안 보지만 사실 금융상품은 근본적으로 금리를 다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결론은 사실은 페그가 오늘의 핵심은 그거죠. 패그죠. 하고 싶지만 어려운 거다. 왜냐? 네. 그걸 균형 잡힌 걸 이제 흔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페그만큼 좋은 그 어떤 인덱스가 없거든요. 왜냐면 요 가격이 항상 간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어떤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가격이 항상 10만 원이다. 10만 원보다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페그가 그래서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쉽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가격을 항상 홍콩 정부는 유지할 거니까. 그러면 언젠가 통제력을 잃으면 이제 뭐 걷잡없이 무너질 수 있고, 저는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뭐 홍콩 달러 보호하기 위해서 홍콩이 뭐 이렇게 자산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약간 인간 본성이랄까요? 약해져서 허점이 보이면 공격을 모두가 할 수 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모두가 합의해서 하지 않고도 네.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 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까도 뭐 UST 슛 네. 쳤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다 같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죠. 친 거거든요. 모두가 비슷하게 느낄 때 같이 움직이면 아무리 그 홍콩 정부도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오늘 내용이 이해가 근데 이제 좀 그 쉽지 않을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국가별 외환보유고 네. 넣었잖아요. 차이나의 외환보유고와 차이나의 그 트레저리 가진 물량을 보시면 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패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한. 그렇지. 예. 중국 정부가 홍콩뿐만 패그가 아니고 그 뒤에는 중국이 그 뒤엔 중국이 있다는 있다.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이거 말씀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패그가 깨질 것 같으니까 베팅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패그가 저는 제가 생각할 땐 패그는 안 깨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가 패그가 깨고 그냥 홍콩 달러를 위안화로 편입시킬 거야라고 하면은 깨지는 거고 그 키는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네. 공격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공격하는 애랑 얘랑 협작을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을 미국에서 해서 패그를 해서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홍콩을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런 걸로 공격을 한다면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방어를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그냥 트레저리 계속 주면 되고 트레저리 막 팔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팔아갈 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 되도 않는데 뭐 이러고 나오면 이제 이거는 노답이기 때문에 그거를 싸움을 붙이래도 그거를 생각을 할 거고 그렇기 중국이 때문에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면은 솔직히 달러 발행도 되고 위안도 발행되는 게 좋잖아요. 두 개 다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보라는 시그널은 그렇게 뚫릴 때 되게 월스트한 느낌으로 장은 굉장히 패닉을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 타임에 잘 줍줍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아까 그 얘기 했던 거는 이제 그런 게 깨질 때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 왜냐면 모두가 같은 방향에 덤벼드는 게 위험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로 얘기를 드린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홍콩 달러 관련된 상품도 저희가 취급은 해서 홍콩 달러 뭐가 있어요? USD 홍콩 달러 환율 선물도 있고 해서 뭐 보실 수는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식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뭔가 사실 사소한 흔들림이지만 뭐 또 시장에 주식시장도 안 좋게 또 영향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패그라는 게 좀 위험하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그렇죠. 능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진짜 능력이 있지 않는 한 패그는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오늘 결론은 홍콩 뒤에 큰 형님이 있다. 이걸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흥미로운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 가끔 이제 저희 댓글로 어려웠다는 거나 뭐 질문도 가끔 있으신데 그런 내용 주시면 다음 저희가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가 좀 이렇게 새로운 주제 이렇게 좀 시장이 좀 모르겠어요.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안 좋지만 어찌 보면 이걸 잘 넘기면 또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더 약간 르네상스 시대처럼 쫙 갈 수 있다. 너무 허망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고 그냥 이제 파생 투자는 어쨌든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몇 번 반복 드렸지만 투자하실 때 리스크 관리 지금은 또 중요한 시점이니까 조금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슈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